안녕하십니까. DIY 사물 인터넷 수업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자체를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마 지난 학기에 이어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원래는 이제 8월 중순 전에 방침으로는 학교 사이트를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업 내용을, 학사 내용을 볼 때요. 다음과 같이 수업 계획 운영을 벌써 7월 29일에 이러한 수업 계획 안내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2학기 수업 시작을 이제 8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학기 수업 시작하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에는 원격 수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미 300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에서 시행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물론 나중에 이제 한 9월쯤 되면서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학교에서는 결정을 하겠지만 특히 저희는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 수업을 하되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이 실기 실습 과목의 경우에도 수강생이 70% 이상 동의로 면대면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70% 이상의 동의가 될 경우에만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준비를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준비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수업에 대해서 이제 수업 방식은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요. 우선 온라인으로 거의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고 그럼 수업 진행에 대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DIY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의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교재를 사용을 할 것인데 이 두 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부분 다 실습으로 대치를 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교재를 반드시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모든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PPT를 준비를 하고 이 책 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라든가 그 밖에 뭐 실습해야 되는 부분을 영상 촬영을 통해서 모두 다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PT로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책을 사용을 한다. 단 이 교재를 반드시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요, 이 모두의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책을 이용을 해서 한 7주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두근두근 아두이노 공작소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25가지 실습 예제 중에서 저희가 사용 가능한 실습 예제들을 그 다음에 이쪽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총 13주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고사에 대한 부분과 기말고사에 대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2주 정도의 그러한 내용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주를 채우게 되는 거고요. 강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론 설명을 제가 30% 정도를 드리고 실제 같이 실습하는 거를 원래 70%로 오프라인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만약에 수업이 전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실습 부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실습 이렇게 하는 동작들을 화면을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시 그 실습 어디에 꽂으셔야 되고 어디에 어떻게 실행을 하셔야 되고 하는 것을 화면으로 저도 영상을 찍어서 그 부분을 따로 붙여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실습을 같이 해보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수업마다는 아니지만 2주에 1회 정도의 실습
그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 과제는 실습하시는 내용을 본인이 직접 영상을 실습하시면서 찍으셔서 그걸 과제로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편집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과제를 실제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셔서 편집하시는 거 없이 그대로 그 영상을 실습하셨던 영상을 저희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 쪽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해야 될 그 사이버 캠퍼스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 수업 이 성결대학교에서는 어디 사이버 캠퍼스를 갈 수 있는 루트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cc.성결 ac.kr 하면은 사이버 캠퍼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에 사이버 캠퍼스 주소가 지금 막혀 있는지 이 부분이 잘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사이버 캠퍼스 http 그 다음에 s//를 하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이 사이버 캠퍼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로그아웃 하면 저는 로그인 잠깐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http s/하고 cc.성결.ac.kr로 주소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제 아이디와 제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분들도 아마 다음과 같이 저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두 과목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다 수강 신청을 하신 것들이 이 화면상에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같은 DIY 사물 인터넷 수업이고요. 강의 공지는 이쪽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설명 자료를 여기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1주차 강의 소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화면상으로 너무 지금 안 보이니까요. 이쯤에 이 화면을 좀 올려주고 이게 최대로 올라간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강의 소개 자료가 지금 있는 거니까 이 소개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네, 다음과 같이 수업 자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수업 자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강의 소개 지금 이 파일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희가 영상 자료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저는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아마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아마 그 구글 클래스룸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은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네, 저희 포털 잠깐 들어가서요. 포털에서 저희는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가는데 저는 웹메일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 웹메일을 들어가면 여기에 성결대학교 관련된 구글 웹메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 이메일 리스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메일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여기 부분에 보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클래스룸을 가면 여기 클래스룸에 제가 지난 학기에도 아마 수업한 게 있어서 그 클래스룸에 해당하는 학기 수업이 이렇게 4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클래스룸을 또 하나를 만들겠죠. 수업을 만들어서 수업 만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름으로는 DIY 사물 인터넷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주간반이 있고, 그러니까 4시부터 6시까지, 아니 4시부터 6시가 아니고요. 그 4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는 수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월요일 4교시에서 6교시 하는 수업이 있고, 또 하나는 월요일 10교시에서 12교시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이제 4에서 6교시 수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DIY 여기도 마찬가지로 Y 뭐 사물 인터넷 위에 사무라고 했네요. 다 네,
인터넷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적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를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10교시하고 12교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요. 다 만들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저는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 수업도 만들기, 수업 가서 또 하나 만들기 해서 사물 인터넷 또 하나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에서 12교시 하고 여기에도 이쪽엔 아무것도 안 적었었죠.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해당 수업 과목에 맞춰서 저 부분에 가셔서 유튜브 링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수업 자료 영상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제 사물인터넷 4에서 6교시, 사물인터넷 10에서 12교시 이렇게 있으니까 학생분들은 저희 사이버 캠퍼스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그 포털에서 웹메일 들어가신 다음에 좀 전에 제가 했던 구글 여기에서 클래스룸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 클래스룸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룸에서 해당 수업 자료를 들어가셔서 저희 수업 내용을 영상 링크를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보시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링크를 확인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어서 강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교재, 그 다음에 강의 일정, 강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성적과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후에 그날의 과제는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에 한 번 정도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어쩔 땐 3주에 한 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제가 최소 4번 혹은 5번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과제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시간 안에 꼭 내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평가 100% 점수 중에서 20%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석 부분, 저희가 뭐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이 출석 부분은 학교에서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저번 학기 때에도 많이 겪어보셨지만 그 문자보다는 저희 그 뭐라 그러죠? 전자출결 시스템에서 해당 시간에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퀴즈가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총 3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퀴즈가 수업 시간 맞춰서 3번을 나갈 겁니다. 수업 보시는 동안에요. 그러면은 언제 퀴즈가 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도 저희는 여기 요 영상을 올릴 때 제가 그 퀴즈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영상은 뭐 나중에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맞춰서 퀴즈를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저희 전자 출결 앱이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꼭 반드시 3번 출석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20%, 출석 퀴즈에 의한 20%, 그 다음에 중간 저희는 시험을 안 보고요. 만들 예정인 것에 대한 발표를 3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 앞에서 발표했던 것 있죠? 그거를 잘 만들었던 것을 발표하고 시연을 해주시는 것으로 30% 점수를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다 합쳐서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수를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소개가 필요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파이대 학부 소속으로 지금 현재 조교수로 있습니다. 학교 소속으로. 그 다음에 이름은 정명범이라고 하고 연락처는 010-6771-1061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영암감 511호에 있는데 대부분 수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저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번 학기 동안에는 만날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듣다가 혹은 나중에 중간 발표하거나 기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같이 강의 안내를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DIY죠. DIY 사물 인터넷이라는 수업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많이 거의 한 몇 년 전부터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저희는 적용을 하기 위한 실제 하드웨어와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분이 저희 수업에서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술도 진행이 됩니다. 교양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래밍 수업 때문에 학생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그쪽 분야에 계시는 뭐 미디어학과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학부 혹은 그 정보통신전자 그런 쪽 학생분들은 프로그래밍을 이미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쉬우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프로그래밍 기술을 같이 익히는 것을 이 수업에서는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 DIY라는 단어는요, do it yourself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서 오프라인 가서 식탁이라든가 의자, 책상 등을 그냥 사가지고 배달만 시켜서 온다라고 치면 이 DIY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그 책상을 실제 재료를 다 사서 직접 뭐 못을 박거나 뭐 톱으로 썰거나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한 그러한 하드웨어를 저희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사물 간의 통신, 그 다음에 제어를 실습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사물 인터넷 아이템을 직접 개발하는 것을 저희 수업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교재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실습을 위해서 부교재인 두근두근 아두이노 공작소를 함께 그 실습들을 진행을 해 보실 것이고요. 이를 완성하여 보여주는 것을 과제를 하셔서 2주나 3주 정도쯤에 한 번씩 제출을 하시도록 하셔서 아마 한 학기 동안 최소 한 3번에서 많게는 5번 정도의 과제 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그냥 편집하시는 것 없이 실제 코딩한 내용이 잘 돌아가는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실습 내용을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만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메일로 보내시기보다는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과제 내시라고 하는 과제 제출 게시글을 쓸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제 부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중간고사는 기말까지 만들 예정인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DIY 사물 인터넷 아이템을 소개를 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목소리와 그 다음에 이 PPT 화면으로 하는 것처럼 학생분들도 그렇게 이러한 말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프리젠테이션 하는 부분을 찍으셔서 이렇게 그냥 업로드를 하시는 게 중간 발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뭐 소개를 위해서 동영상이 아니면 인터넷상에 어디 유튜브에 다른 영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중간 발표는 다음과 같이 어떠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중간 발표 30%가 될 것이고요. 기말 평가는 실기로 되는 거고요. 최종 만들어진 DIY 아이템을 만든 것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잘 동작하는 것을 영상으로 시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도 교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책을 안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재 말고 저희는 실습을 위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다음과 같이 실습을 위해서 저희는 3만원 정도 혹은 4만원 정도의 개인 비용이 교재 책을 사는 것 대신에 실습 키트를 사시는 것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사시게 되면은 과제를 하기도 어렵고 실습 자체를 같이 따라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할 때도 재작년에 수업을 할 때 제가 이 수업을 거의 3년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학생분들한테 먼저 수업 첫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실습 교재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뭐 특정 이 회사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은데요. 뭐 내 돈 내산인가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직접 산 후기 뭐 그런 게 있고 요즘은 뭐 뒷광고 얘기가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혹시 이것도 누구한테 뭐 돈 받고 파는 거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 수업을 할 때면은 오프라인이 됐던 온라인 수업이 됐던 이번이 뭐 온라인으로는 처음 수업이긴 하지만요. 이 수업 자체는 저도 학생분들과 똑같은 그 실습 키트를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키트를 가지고 보여드려야지만 똑같이 실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뒷부분에 뭘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거를 키트를 이미 사서 저는 이제 배달을 집으로 받아서 저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학생분들이 항상 저희 이제 예전에부터 학생분들이 수업 중반쯤 되면은 수업 평가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성적을 받으시기 전에 수업 평가를 또 총 두 번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항상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은 이 수업은 뭐 교재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실습하기 위해서 키트를 사라고 한다. 그래서 싫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첫 수업 시간 때 보통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또 그 강의 수강 신청 변경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하시거나 이 수업을 할 때에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서 저는 뭐 싫어요 라는 것을 나중에 얘기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나는 뭐 교재 안 사도 이거 돈 들이는 거 싫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히 이 수업 대신에 다른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교재를 다 이러한 실습 비용을 챙겨주면 좋긴 하겠지만 저도 결국은 제 수업을 위해서 저도 따로 매년마다 같은 실습 키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실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매번 사서 진행을 하니 학생분들도 이 부분, 뒷부분에 좀 이제 뭘 사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수업 시간 신청을 하셨더라도 혹시 나는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이 수업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다른 수업을 다른 하시는 많은 좋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강사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수업을 들으셔도 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2년 진행을 하면서 학생분들이 항상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죄송하다. 제가 이거는 교재까지를 제가 사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업을 초반에는 키트를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 시뮬레이터로 하시는 수업도 조금 제가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화면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PC, 노트북, 스마트폰만으로는 이 수업 진행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수강 신청 혹은 수강 신청 변경을 하시고요. 저희는 이 정도 금액대의 실습 키트를 반드시 사서 수업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사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중간 발표는 하실 수 있지만 기말 발표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 이 부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수강 신청 하신 분들은 계속 할지 아니면 수강 신청 변경을 할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강의 계획서도 올려놨듯이
이 지금 1주차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강의 소개를 하고 강의 계획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학교 규칙상 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지금 저번 학기 때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3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3시간 전체 따지면은 50분, 10분 쉬고 50분, 10분 쉬고 50분 해서 실제적으로는 150분입니다. 근데 그 150분을 풀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습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75분 정도의 분량을 꼭 맞춰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강의 수업 때 75분 수업을 다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변경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풀로 75분을 만들어둬서 제가 뭐 수업 내용을 끝까지 길게 당겨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수업은 항상 학기 시작을 할 때 이러한 강의 처음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실습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실습 수업 내에서도 제가 준비한 이번 주 수업 내용이 끝나면 뭐 1시간 만에 수업 설명이 잘 되고 학생분들이 잘 따라오면은 저는 그거로 끝낸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항상 거의 수업을 풀로 많이 채워서 항상 학생분들한테 수업이 너무 길어요, 시간보다 좀 빨리 좀 짧게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를 더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각각의 수업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한 75분 맞춰서 하려고는 더 준비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짧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원칙을 하고 있고 저도 가능한 그 원칙에 맞춰서 가려고 하지만 가끔 실습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실제 실습을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학생분들 잘못되는 경우에도 저는 준비를 잘했고 영상을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능한 맞춰서 하려고 하겠지만요, 이 1주차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75분 못 맞춥니다. 너무 많은 말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차부터는 아두이노에 대한 이론, 기능, 준비물 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DIY를 하기 위해서 IoT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 기능, 준비물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온라인으로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케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래밍 하는 예제, 실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주차와 5주차 때는 뭐 컴퓨터학부라든가 미디어학부,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전자공학부라든가 산업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이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수업을 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주차부터는 입력 부품을 사용한 프로그래밍 수업, 그 다음에 뭐 7주차 때는 PWM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출력, 그 다음에 디지털 출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앞전 스피커라고 하는 피에조 스피커를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8주차 때는 중간 발표하시는 것을 준비해서 발표하시도록 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주차 때는 모터를 작동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10주와 11주차 때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12주차 때는 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13주, 14주차 때는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 그 중에서 뭐 타이머라든가 비활성 메모리,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이라든가 인터랩트 기능, 그리고 뭐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요즘에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BLE를 이용한 비콘이라고 하죠. 뭐 아이비콘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비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5주차 때 마지막 기말 발표를 하시는 그러한 주차별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한데 가끔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설명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75분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뒷수업을 땡겨서 같이 설명을 하거나, 오히려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하는 경우는 그러면 잘라서 뒷부분으로 넘기거나 하는 그러한 유동적인 그러한 강의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은 이제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얻어가는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적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에는 원래는 A, B, C 그 다음에 뭐 D, F까지 줄 수 있는 게 보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상대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이러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의해서 지금 저희 학교 방침으로는 성적에 대한 부분도 뭐라 그래야 되죠? 부분적인 상대평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사이트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네, 이 성결대학교 사이트에서 잘못 들어왔네요. 학사 부분이죠. 여기에 다음같이 수업 운영 계획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 성적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체 인원이 20명인 경우에는요, 거기에 해당하는 30%까지만 A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만약에 20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 기말 발표를 다 잘 하시고 난 경우에 저는 출석과 그 다음에 과제 내신 것, 중간 발표와 기말 발표 4개를 다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각 학생분들로요. 그러면 그 각 학생분들이 점수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석차를 당연히 등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 등수를 매겨서 6등 안에 드시는 분한테는 모두 다 A+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치되게 되면서 나머지 70%는 모두 다 B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7등 이후 출석 및 과제가 이상이 없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B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B+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출석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혹은 과제 제출을 잘 안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C+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뭐 과제를 하나도 안 나신 경우도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출석 자체가 잘 안 하셔서 퀴즈를 잘 체크를 안 하셔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를 저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을 저는 드릴 예정이고요. 뭐 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등수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두 다 A+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B 등수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B+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A 등수 안에 들어가시는 분한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한테는 정말 출석이라든가 과제가 이상이 없으시면 B+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 그렇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거의 기말까지 끝나고 성적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A를 드리거나 B+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A+라고 하면은 뭐 99점, 98점, 95점까지도 A+죠. 그 다음에 B 등급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잘 받으시는 분들은 89점을 받으셔도 B+입니다. 근데 89점을 받으셨는데 이건 전체 계산해서 89점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등수를 따져서 봤더니 그냥 A는 안 되고 B 등급에 해당돼서 89점을 제가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점수를 가지고 1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A를 꼭 받고 싶은데요. 그러시면 저는 방법 없습니다. 저는 인원수에 따라서 A+를 드렸고 그 등수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B+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장학금 때문에 성적 올릴 필요가 있어서
다른 문제로 뭐 성적을 좀 올려주세요. 1점만 올려주시면 A 되는데 올려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거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출석과 과제를 확실하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등수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네, 미리 성적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수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이렇게 연락처 적어놨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좀 있었습니다. 1학기 때도 수업을 제가 4과목을 진행을 했는데 그 4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새벽 1시에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뭐 과제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아니면은 제가 좀 늦었는데 날짜 지났는데 이거 과제 지금 내면 안 돼요? 그런 문자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기말 때에도 혹은 중간 발표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에도 그렇게 막 밤 12시 넘어서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이 월요일 수업인 거잖아요. 이 월요일 수업 하기 전에 일요일 날이라든가 토요일 날 이제 과제 내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근데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뭐 평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주말에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저한테 문자 이메일은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문자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어디 나가 있거나 할 경우에도 문자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물론 요즘에는 좀 어디 외출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가능한 뭐 직장인은 아니지만요. 그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가능한 문자 문의라든가 전화 문의는 그때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교재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럼 산 키트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학생분들은 뭘 사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실습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거 하나만 살 거다 이럴 일은 없으신데 보통은 저희가 쓸 버전은 아두이노 우노 R3 버전입니다. 그래서 호환 보드를 사시는 게 더 싸고요. 호환 보드가 아니면 비쌉니다. 막 2만 얼마 3만 얼마 합니다. 보드 하나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는 뭐 그런 유사품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정품은 비싸기 때문에 정품이 아닌 그냥 호환하는 그러한 보드를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해서 저도 이거로 사서 쓰고 다른 학생분들도 실습을 할 때는 이걸 똑같이 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실습할 때는 제가 산 게 뭐다라고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과 같은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저는 복사를 잠깐 하고요. 주소 복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다음같이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요. 다음과 같이 네, 58종 아두이노 스타터 키트라고 해서 책도 포함된 거를 씁니다. 책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 수업하기 위한 몇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키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두이노 보드 있고요. 그 다음에 얘와 컴퓨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를 막 전선을 꽂기 위한 브레드보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이고요. 점퍼 와이어도 당연히 얘와 얘를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전기선이죠. 전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저희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보통 집 문 이렇게 번호키 넣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핸드폰부터 해서도 0번, 1번, 2번, 3번 그렇게 번호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숫자를 표현한 도트 매트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전선과 뭔가를 연결할 때 필요한 저항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센서들이 있고요. 뭐 부저 있고 그 다음에 모션 인식 센서, 조도 센서, 불꽃 센서 그 다음에 초음파, 온도 습도 센서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 가서 배우게 되실 LCD 같은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세그멘트 여러가지 소켓 그 다음에 모터 서버 모터가 있고요. 여기에 스텝 모터 두 가지 모터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어려워서요. 여기에 이 RFID 카드 이거 쓰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샀을 때 정말 모두가 다 잘 동작을 하면 좋은데 가끔 동작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수업을 하다가 교체를 하시거나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그래서 29,700원 정도 하는 거에 뭐 배송비 붙으면 3만원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키트를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혹시나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핸드폰과 연결된 혹은 핸드폰과 얘와의 어떠한 제어를 하고 싶은 그러한 블루투스 기능을 쓰고 싶다. 혹은 나중에 또 그거 있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BLE, 아이비콘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또 사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블루투스 통신 모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이 이쪽에 포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RFID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외선 통신하기 위한 저희가 TV 리모컨이라고 하거나 그 리모컨 있죠? 에어컨 리모컨. 이 리모컨과 통신하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적외선 수신기로 저희가 실습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적외선 수신기를 말고 뭐라 그러죠?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블루투스 있죠?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를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있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것을 블루투스를 통신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는 분은 이 58종 키트에다가 또 하나 추가하기를 블루투스 모듈이라고 하는 거 있죠? HC-06이라고 하는 모듈을 같이 추가해서 사시면은 요거 플러스 택배비 하면은 뭐 36,6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나는 블루투스 얘 말고 다른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키트 하나를 사시면 되고요. 블루투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통신할 때에는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걸 쓰면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말고 나는 아이폰으로 된 걸 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요. 네, 여기 사는 거 한번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에는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에는 HC-06을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쓸 경우에는 이 HC-06을 쓰시면 안 되고 HM-10이라고 하는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HC-06 모델을 한번 잠깐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보고 있는 곳에서 이제 네이버 하고 HC 아까 그 사이트에도 볼 수 있겠군요. 참, 여기에서 뭐 통신 모듈 중에서 블루투스 모듈이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 모듈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HC-06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는 네, 이 아예 링크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죠. 복사하고 또 하나는 네, HM-10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핀이 6개고 얘는 보시면은 핀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HC-06 말고요. 얘는 네, HM-10이라고 하는 네, 이 모듈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네, 6개가 생긴 게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HM-10이라고 하는 그 비콘 모듈을 타입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장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는 휴대폰이 그 안드로이드 쪽을 가지고 있다, 뭐 갤럭시라든가 뭐 LG 거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같이 사시면 됩니다. HC-06을요. 근데 나는 블루투스를 뭐 프로젝트 할 때 사용 안 할 것 같아 하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아이폰과 통신하는 것을 해서 보여주고 싶다 할 때에는 얘를 사야 되는데, 얘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HM-10이라고 하는 걸 사시는 게 맞는데, 지금 HM-10이라는 게 안 보여서 안 적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HM-10 모듈을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네, 원래는 이렇게 비싸긴 합니다. 11,000원 하는데 굳이 11,000원짜리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뭐 블루투스 모듈 중에서 좀 적당한 가격대에 싼 거를 찾아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AT-09 모델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딴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요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요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설명 나와 있기를, 네, 얘도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거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따로 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블루투스를 하기 전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여기 이 39종이라고 전 적혀 있는데 39종 아니죠. 더 많죠. 네, 여기에 보시면은 58종이었나요? 네, 이 58종 아두이노 스타터 킷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이 수업 안 들을 것 같아 하시면은, 네, 그 다음에 수강신청 변경하신다는 분은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저희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셔야 됩니다. 저도 이미 수업 전에 작년에도 샀는데 이제 학생분들 빌려드리고 아니면은 뭔가 하다 보니까 또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도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블루투스 프로젝트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모듈 HC-606도 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걸 내용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는 교재를 안 사는 대신에 이 실습 키트를 꼭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뭐 제가 이 사이트와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수업에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강의를 할 때는 첫 수업 시간, 그 다음에 첫 강의를 할 때는 보통 강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실습을 할 것이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동안에 저는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강신청 변경하실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쭉 나가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에 대한 여러가지 학생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첫 수업은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모두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3시간짜리 수업을 75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너무 그것을 길게 수업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 설명 드린 걸 보시고 뭐 그래도 3, 4만원 정도 들여서 수업 한번 재밌는 거 실습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다음부터 이제 준비물을 잘 챙겨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난 프로그램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지만, 나는 이런 쪽은 뭐 수학 다 싫고 프로그램 하는 거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제 수업보다는 그래도 다른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첫 수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으시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첫 수업에서도 굳이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 수강 신청을 한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듣고 있어야 되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첫 수업만큼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는 지금 8월 말쯤 되긴 했는데 수업 일주일 전쯤입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코로나 인원이 거의 한 300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저희 수업 진행을 할 때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할지가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많이 이렇게 외출하시는 것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네, 저도 그렇게 저 자신도 당연히 외출 가능한 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외출은 가능한, 네, 주의하셔서, 전체부터 끝까지 2학기 수업을 다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